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시점에서 내일장 수익을 위해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저희도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목요일을 쉬었더니 내일 저희가 살펴봐야 할 빅 이벤트 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이슈로 꼽아주신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임박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7시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한 11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테슬라가 올해 3분기 서학개미들의 보관 금액 1위를 차지했다, 또 엔비디아를 제쳤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좀 안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보택시 행사 어디에 좀 저희가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의 어떠한 진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테슬라한테 좀 기대하는 게 결국 로보택시가 4단계 수준까지 왔느냐,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SD 쪽으로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테슬라지만 지금 사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4단계까지 맞추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 이제 이번 공개를 통해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또 언제가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개를 하고 기대감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게 또 언제 상용화가 되고 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어떠한 그런 신뢰도 문제가 약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출시를 한 상황이지만 이게 사실 뭐 타고서 멀리 나간다라고 했을 때 좀 선뜻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수용성의 문제를 본다면은 이렇게 좀 대중화가 되기까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언제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이제 수익성은 얼마나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출시, 이게 중요한 거다라기보다는 출시하고 나서 얼마나 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또 기업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뭔가 그런 모델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회사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대치에 만약에 좀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기대와 우려가 조금 공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라고 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FSD 쪽으로는 아직까지 테슬라를 좀 따라올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슈가 계속해서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또 이제 강력한 경쟁사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웨이모 쪽에서 먼저 이제 출시를 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로보택시 연기를 이제 줄기차게 좀 해왔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짠가 싶어서 8월 달에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해왔던 상황인데 그쵸. 이게 또 지금 2달 가까이 좀 밀렸던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또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웨이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좀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기대 요인은 맞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공개하고 출시가 언제 되고 수익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내일 11시 한번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자율주행 2단계에서 뭐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려면 4단계까지 돼야 되는데 이 3단계는 자율주행을 하다가 변수가 생겼을 때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거고 4단계부터는 변수에도 직접 이 자율주행 차량이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가 지켜봐야겠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 출시하고 나서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테슬라 주가가 2% 넘게 빠지고 있고 10월 들어서는 이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좀 주가가 약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인도량이 나왔을 때도 좀 시장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좀 주가 추이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린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8월 달에 이미 그 기대감이 조금 많이 선반영이 그쵸. 좀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게 테슬라가 이제 260달러 위로 안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도 한 270달러 정도에서 미끄러졌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260달러에서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260달러 위에 70달러까지 강하게 돌파를 하느냐는 결국에 이제 내일 달려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연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하락으로 좀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8월 달에 너무 좀 일찍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된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좀 미뤄지게 되면 조금 양치기 소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8월부터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여기에 지금 테슬라와 관련된 다른 이슈를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 후보를 거의 총력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앞으로의 주가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그 둘은 약간 이제 배를 좀 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만큼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냥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뭐 맹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게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당연히 트럼프를 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트럼프는 항상 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좀 완화를 시켰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기술주들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 쪽을 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돼야지 본인한테 좀 이득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히 트럼프를 좀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기업 생태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결국 해리스 쪽은 이제 그 노동 정책을 항상 좀 강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환경 쪽에 이제 집중을 좀 하다 보니까 항상 기업들의 어떤 그 민주당 쪽이 좀 규제를 강하게 좀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되는 게 당연히 좀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저는 당연히 어떠한 그런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테슬라로서는 10월에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그런 일정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국내 관련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내 자율주행주, 뭐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 테슬라랑 비슷한 주가 추이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슈어소프트테크,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국내 자율주행주 보유자들은 앞으로 전략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내일이 당연히 좀 중요하겠죠. 워낙에 이제 말 그대로 테슬라 관련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테슬라의 동향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내일이 좀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결과 자체가 너무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승세가 저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뭔가의 트리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원래는 전기차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진한 지가 좀 한참 됐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가 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로보택시고 로보택시 쪽에서의 어떠한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관련주들 역시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 결과는 내일 이제 11시에 좀 달려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에 대응을 하시면서 우선은 좀 빠지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는 좀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쪽 완성차 업체를 오히려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현대차 역시도 로보택시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죠. 또 웨이모와의 어떠한 그런 협력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은 앞으로 우리 완성차 업체들도 같이 이제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밸류적으로 부담이 적은 완성차 업체를 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차주는 앞서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셨는데 오늘 대부분 내리면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테슬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이 주가의 향방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슬이 팀장님께서 예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이 시각을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관련해서 또 현대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기도 했는데 이쪽으로 오히려 시선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내일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우선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오늘 나온 지표랑 조금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네. 지금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죠. 그래서 0.1%. 그리고 이제 금원 쪽도 지금 0.1%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상치가 한 23만 건 정도였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한 25만 건 정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결국에 미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으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CPI랑 이제 그 청구 건수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또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좀 키울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일이 다 맞춰갈 수는 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항상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좀 키워드를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과정 안에서 폭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B컷이냐 베이비 컷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상황들은 사실 그날그날 이제 경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매번 말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거는 또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연도 지금 한 7월부터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좀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이런 기술력으로 좀 먹고 사는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술력을 끌어올리려면은 결국에 이제 자본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이런 자본 이제 조달이 상당히 좀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신약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런 CDMO 관련 기업들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섹터만 보기에는 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업종별로 이제 분산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게임주, 네, 게임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신작에 대한 어떠한 그 작품성이 상당히 좀 좋아야지만 결국에 흥행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게임주도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었을 때 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게임주들이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보자라고 한다면 소비재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재 안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GDP, 1인당 GDP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구매 여력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비주들 역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의류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련해서 뭐 호텔, 레저, 그리고 카지노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또 롯데관광개발 이런 카지노 쪽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로 갈수록 또 이제 엔화 강세, 원화 강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 역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온 미국 지표부터 앞으로의 시장 추이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데이터를 전해드렸는데 이 9월 CPI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여기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지켜봐야 하지만 역시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 키워드는 금리 인하다. 그리고 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게임주, 그리고 소비재, 의류나 카지노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 꼭 확인해보자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